네, 그러면 7주차 3차 시간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메시지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그 좀 그림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A, X, B, Y 이런 식으로 좀 아까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었죠. 여기서 A가 B의 하드웨어 주소를 알기 위해서 메시지를 이렇게 브로드캐스팅 한다고 했는데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ARP 메시지라고 합니다. 이 ARP 메시지는 그러면 누가 전달하느냐면은 바로 프레임이 전달합니다. 프레임.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그래서 프레임 헤더가 있고 프레임 헤더에 처음에 뭐예요? 데스티네이션 하드웨어 주소, 그다음에 소스 하드웨어 주소, 프레임 타입, 그다음에 여기에 CRC가 원래는 맨 뒤에 있었는데 이걸 앞으로 당겨 오면 이게 다 뭐죠? 컨트롤 정보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프레임 데이터가 있었죠. 그죠? 45에서 1500바이트까지 되었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ARP 메시지를 여기다가 쫙 집어넣어서 싣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한다. 그러면 이 그 프레임의 데이터 타입에서는 이게 어떤 용도였었죠? 데이터 타입이 상대방 프레임 이선에서 도착하게 되면 그 이선에서 프레임 헤더를 보고 이 싣고 간 이 데이터를 어느 소프트웨어 어떤 애한테 전달할 것인지가 결정되잖아요. 이때까지 우린 계속 IP만 얘기했었죠. 근데 이제 드디어 ARP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IP뿐만이 아니라 이 프레임에서 전달해야 되는 게 IP뿐만이 아니라 ARP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RP 메시지는 ARP 소프트웨어로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프레임 타입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0806입니다. 그래서 0806을 쓰게 되면 상대방 컴퓨터에서 이제 프레임을 오면 그죠? 프레임이 오게 되면 딱 뭐 이상이 없으면 프레임 타입인 0806을 보는 순간 요 데이터를 뭐라고 생각하죠? ARP 메시지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가 전달하죠? ARP 소프트웨어에다가 전달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 관계를 여러분들이 일단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ARP 메시지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게 조금 복잡하죠. 이게 복잡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맨 앞이에요. 이게 맨 앞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메시지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요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이겠죠. 이게 하나가 32bit이라고 한다면 여기 이제 쭉 이제 요 정보가 여기 쭉 들어와 있고 그다음 다음 정보가 여기 들어오고 다시 말해서 이 그림을 어떻게 됩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정도 눕혔다고 할까요? 그죠? 돌렸다고 할까요? 그죠? 반시계 방향으로 90도를 딱 돌리게 되면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그죠? 이게 바로 이제 ARP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ARP 메시지를 분석을 해봅시다. ARP 메시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요? 네, 이게 만약에 보안이라든가 아니면 해킹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방어한다든가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걸 다 코딩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배우시고 계시는 C++에 의하면 클래스로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배우는데요. 먼저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하드웨어 타입입니다. 이 하드웨어 타입은요, 이것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당연히 프레임이긴 한데, 이 프레임의 하드웨어 특징이 뭐냐 이거죠. 이서넷이냐, 아니면 FDDI냐, 그죠? 아니면은 뭐 ATM이냐, 우리 배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이런 것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서넷이 제일 많이 쓰이는데, 이서넷은 값이 1번입니다. 참고로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콜 타입이란 것은 뭐냐면 이게 만약에 여기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아까와 같은 그 상황에서는 자 이게 이제 A이고 여기가 X, B, Y라고 했을 때 A 입장에서 이제 ARP 이 메시지를 만들어서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 ARP 메시지에 사용하는 자신의 IP 주소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신의 하드웨어 주소도 있겠죠, 당연히. 하드웨어 주소. 그 다음에 상대방 페어로 상대방의 내가 알고자 하는 컴퓨터의 B 컴퓨터겠죠. 저 IP 주소가 있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주소는 이게 A죠, 이거 A, 그죠? 하드웨어 주소는 몰라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쵸? 예, 이럴 때 그러면 IP 주소, 각각 자신의 IP 주소와 상대방 컴퓨터의 IP 주소는 그러면은 어떤 버전이냐? IP 같은 경우에는 버전 4가 있고요. 버전 6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버전 6 같은 경우에는 128비트가 주소고요. 여기는 뭐죠? 6424, 32비트이죠, 그죠? 32비트짜리의 주소를 갖고 있죠. 이 32비트짜리의 주소를 갖고 있는 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뭐 클래스 A, 클래스 B 하면서, 그죠? 예, 그래서 이게 IP 버전 4냐 아니냐를 이제 뭐 버전 6냐 이런 것들을 여기가 이제 쓰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IP 버전 6면은 예, IPS 그 하드웨어 뭐죠? IP 주소가 예, 128비트가 나와야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IP 버전 4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0x 내 기억에는 08빵빵 16진수로 08빵빵이 아마 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IP 버전 4야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기는 하드웨어 주소의 랭스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선에서 쓰는 하드웨어 주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그 A의 하드웨어 주소와 B의 이제 모르긴 하지만 B의 하드웨어 주소 전부 다 뭐예요? 이선에서의 하드웨어 주소라고 한다 그러면 6바이트겠죠. 그래서 6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프로토콜 랭스, 그러니까 우리가 IP 버전 4를 쓴다고 08빵빵을 썼으면 이 프로토콜 랭스에서 뭐를 정의해야 돼요? 이 바로 하드웨어 주소의 길이를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4바이트겠죠. 그죠? 예, 4바이트, 그죠? 예, 4바이트입니다. 4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게 되면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에 따라서 얘가 결정되고 얘에 따라서 얘가 결정되네요. 그죠? 얘에 따라서는 얘가 결정되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오퍼레이션은요. 여기에 사실 아까 맨 처음에 얘가 A가 B의 하드웨어 주소를 이제 물을 때 처음에 B가 어딘지 모르니까 브로드캐스팅 했잖아요. 이거를 ARP 리퀘스트라고 합니다. 요구라는 거죠. 리퀘스트는 요구하는 거잖아요. 예, 리퀘스트. 그 다음에 얘가 B가 이제 나중에 A한테 유니캐스트로 자신의 하드웨어 주소를 알려주잖아요. 요거를 ARP 알자가 왜 대문자가 되지? reply라고 얘기합니다. 1번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퍼레이션 란에서 0이면은 이게 ARP 리퀘스트구나. 1이면은 미안합니다. 여기 써 있네요. ARP 리퀘스트가 1이고요. 1이고 그 다음에 ARP reply가 2번입니다. 2번입니다. 다음에 배울 RARP라는 또 다른 그게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RARP 리퀘스트는 3번이고 RARP reply는 4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ARP 리퀘스트는 1번이고 2번이니까 이렇게 처음에 이제 브로드캐스팅 날릴 때는 1번으로 세팅해서 날려야 되고요. 얘가 B가 리플라이를 할 때는 2번으로 세팅해서 날립니다. 같은 메시지를 씁니다.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그 샌더의 하드웨어 주소가 나오죠. 샌더의 하드웨어 주소가 아까 6바이트니까 요게 한 줄이 한 열이 4바이트씩이잖아요. 그죠? 한 열이 그죠? 32비트니까 4바이트니까 예. 또 2바이트가 더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샌더의 하드웨어 주소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샌더의 자기 자신의 IP 주소겠죠? IP 주소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4바이트니까 그죠? 2바이트 플러스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타겟의 하드웨어 주소 여기도 마찬가지로 6바이트니까 여기 2바이트하고 여기 4바이트하고 그다음에 타겟의 IP 주소 4바이트니까 여기 쓰시고 자 이렇게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하나 구체적으로 example 하나 들어볼까요? 구체적으로 example 들어봅시다. 그러면은
이거 좀 지우고요. 자, 이제 ARP 리퀘스트하고 ARP 리플라이가 뭔지는 알겠는데 ARP 리퀘스트하고 리플라이에서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안 바뀔까요, 여러분? 어떤 내용이 안 바뀝니까? ARP 리퀘스트건 리플라이건 상관없이 다 안 바뀌어요. 뭐가 안 바뀝니까? 바로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은 바뀌지가 않겠죠. 그죠? 예, 여기는 이서넷이니까 당연히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프로토콜 저 타입은 IP 버전 4니까 08빵빵이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랭스는 이게 1번이니까 이서넷이니까 6바이트고요. 그 다음에 프로토콜 타입이 IP 버전 4니까 4바이트고요. 그죠? 자, 요거는 바뀌겠죠. 요거는 리퀘스트일 경우에는 1번이고 리플라이는 2번입니다. 자, 그러면 리퀘스트부터 먼저 할게요. 자, IP의 하드웨어의 이제 A의 IP 여기 A의 뭐라고 할까? A의 하드웨어 주소가 있잖아요. A가 좀 보내는 거니까, 그죠? A가 보내는 거니까 A의 하드웨어 주소를 이렇게 여기에 걸쳐서 쓰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6바이트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A의 하드웨어 주소를 여기다 빵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샌더의 IP니까 자기 자신 A의 IP 주소를 이렇게 두 줄에 걸쳐서 이렇게 좀 약간 좀 보기는 안 좋네요, 그죠? A의 하드웨어 주소를 이렇게 IP 주소를 이렇게 쫙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겟의 하드웨어 주소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다 0으로 채웁니다. 모든 빛을 모든 빛을 0으로 채웁니다. 그 다음에 타겟의 IP 주소는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IP 주소를 여기다가 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오퍼레이션란에 1번을 쓰고 이런 메시지가 만들어졌으면 브로드캐스팅을 짱 하겠죠. 맞습니까? 짱 하게 되면은 그때서는 모든 애들이 받겠죠. X도 받고 B도 받고 Y도 받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X 같은 애는 딱 보니까 데스티네이션의 IP 타겟의 IP 주소를 딱 보니까 자기의 IP 주소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끝내 처리 없애는데 대신에 ARP 성능 개선책에 의해서 A의 뭘 알 수 있어요? 하드웨어 주소를 알았잖아요. 그죠? 소스의 하드웨어 주소를 알았잖아요. 이렇게. 그죠? 예? 하드웨어 주소를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캐시에 저장을 하겠죠. 뭐 Y도 마찬가지고. B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B는 딱 이 메시지를 받아보니까 타겟 IP 주소가 자기 자신이야. 그죠? 그러면 이제 A한테 알려줘야겠죠. A한테 알려주기 위한 정보 다 있습니다. 일단 바로 뭐예요? A의 하드웨어 주소를 알죠. 바로 여기 써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하드웨어 주소가 여기 써 있잖아요. 그죠? A의 하드웨어 주소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A의 IP 주소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써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죠? 그러니까 B 입장에서는 뭘 알아요? A의 IP 주소와 하드웨어 주소 전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당연히 지 자신의 IP 주소와 하드웨어 주소는 당연히 지 거니까 다 알고 있겠죠. 그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되돌려주는 ARP 리플라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용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얘기입니다. 내용이.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요 세덩거리는 그러니까 4바이트 그죠? 6바이트는 바뀜이 없다고 했으니까 여기만 이제 바꿔야겠죠. 그러면 첫 번째가 자, 이제 리플라이를 하는 겁니다. 즉 B가 아이고 이거 안 바뀌었네 여기는. B가 지금 A한테 자기 자신의 하드웨어 주소를 알려주는 ARP 리플라이를 할 거예요. 그죠? 이렇게 ARP 리플라이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요 똑같은 메시지에 오퍼레이션은 리플라이니까 2번으로 해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샌더는 이제 누가 됩니까? 예, 아까 샌더는 ARP 리퀘스트에서는 샌더가 A였지만 리플라이 할 때는 샌더가 B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드웨어 주소, 그러니까 샌더의 하드웨어 주소니까 자기 자신의 B의 하드웨어 주소를 여기다 심어야겠죠. 그 다음에 샌더의 IP 주소에는 뭘 심어야 됩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B의 IP 주소를 여기다 써야겠죠. 그 다음에 타겟 하드웨어 주소는 당연히 아까 알았다고 했잖아요. 그죠? ARP 리퀘스트 할 때. 그래서 A의 하드웨어 주소를 여기다가 쓰고요. 그죠? 여기 H죠. 하드웨어 주소를 쓰고요. 다시 하드웨어 주소를 쓰고요. 그 다음에 A의 IP 주소를 여기다 쓰게 되겠습니다. 됐죠?
예, 이렇게 해서 보내게 되면 됩니다. 당연히 보낼 때는 프레임으로 보내기 때문에 이 ARP 이 전체 메시지 앞에 뭐가 붙나요? 프레임 컨트롤이 붙을 때 ARP 리플라이인 경우에는 데스티네이션 IP 하드웨어 주소가 A의 하드웨어 주소가 돼야 되고 그죠? 맞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 메시지를 A가 받게 되면 뭐를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센더의 하드웨어 주소를 아는 순간에 이제 모든 게 의문증이 다 풀렸죠. 아, B의 하드웨어 주소는 요거구나라는 것을 A는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맞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ARP 프로토콜이 진행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뭐랄까 질문사항이 있으면 단톡방이나 아니면은 도아의 어떤 Q&A 그 방이나 도아의 Q&A 방에 하게 되면요 저한테 그 메일이 날라오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이용하셔도 되고요. 예, 아무튼 뭐 개인톡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이메일로도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아무튼 이것이 바로 ARP의 특징입니다. 자, 곧 이어서 곧 이어서요 RARP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RARP. 예, RARP는요, ARP긴 ARP야. ARP긴 ARP인데, 리버스예요, R이. 리버스. 예, 리버스기 때문에, 얘는 그러면은, ARP의 거꾸로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쓰느냐면요, 바로, RARP는 R이 뭐라고요? 네, 리버스예요. 그죠? 예, 이건 뭔데 쓰느냐면요, 반대입니다. ARP에. ARP는 아까 ARP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 ARP는 상대방의 IP 주소는 알아. 그죠? IP 주소는 알아. 근데 뭘 몰라요? 하드웨어 주소를 모를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ARP죠. 그죠? RARP는, 예? ARP는 상대방의 하드웨어 주소는 알아. 근데 뭘 몰라? IP 주소를 모를 때 사용합니다. 아니 세상에 IP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어떤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네? 예, 바로 IP가 고정 IP가 아니고요. 어딘가에서 지정해주는 IP를 받아야지만 되는 애는 IP가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IP가 자기 자신의 IP가 저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RARP는 뭐 한 데 쓴다? 이런 얘기예요. 아, 이 A라는 애가 나 있잖아, 하드웨어 주소 나 알고 있어. 그죠? 하드웨어 주소를 이제 A라고 해줘. 나 있잖아, 통신하려면 내가 IP가 필요한데 나한테 IP를 좀 알려줘라고 합니다. IP를 알려줘 합니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여기 밑에 그림을 보시면 알려줘요. 누군가가 알려줍니다. 너는 IP 뭐 얼마에 일한다라고 알려줍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가 IP를 세팅하고 통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자동으로 IP를 지정해주는, 그죠? 예, 모바일 쪽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는 바로 이런 방식을 써서 IP를 새롭게 지정이 받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IP는 그럼 누가 지정한 이렇게 이거 뭐 대충 알겠죠? ARP 프로토콜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ARP 리퀘스트 메시지를 날리죠. 이 메시지 형태는 아까하고 ARP 메시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RARP 리퀘스트 메시지를 날립니다. 쫙 날려. 그러면은 이 중에서 한 애가 좀 여기 그림에 두 개가 나왔는데 아무튼 RARP 리플라이 메시지를 알려서 IP 주소를 알려줍니다. 자, 아까 우리 봤던 ARP 메시지를 보시게 되면 하드웨어 주소하고 IP 주소, 소스, 데스티네이션 둘 다 쌍으로 다 갖고 있잖아요. 다 쓰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ARP IP 주소를 알려줄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누가 알려주냐 이거죠. 누가 알려줘? 바로 RARP 서버라는 애가 알려줍니다. RARP 서버라는 게 따로 있어요. 예, 이게 그런 역할을 하는 컴퓨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RARP 역할을 하는 서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RARP 서버가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 얘가 예를 들어서 C가 RARP 서버야. RARP 서버를 RS라고 할게요. 서버야. 그러면 얘가 이제 ARP 리플라이를 해서 드디어 얘는 통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드웨어 주소와 IP 주소를 다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이 바로 RARP 서버가 만약에 여러분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얘한테 ARP 뭐죠? 저 IP 뭐 메시지를 정보를 알려주는 RARP 리플라이를 못 날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아무리 RARP 리퀘스트 아무리 돌려도 얘가 고장 나게 되면 그죠? RARP 서버가 고장 나게 되면은 IP를 못 받고 IP를 못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통신이 안 돼. 그죠? 통신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먹통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RARP 서버는 이렇게 2개 이상의 복수계를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얘가 고장 나더라도 얘가 이제 살아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2개가 있어요. 이렇게요. 2개가 있는데 RARP 리퀘스트에 대해서 얘가 동시에 리플라이를 하려다 보니까 여기가 이선넷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예, CSM의 CD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제? 그죠?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하게 되면은 여기 충돌 나가지고 다시 재전송하고 뭐 이런 난리를 부실을 치르겠죠.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얘 입장에서는요. 뭐 거의 동시에 빠바바박 들어왔어요. 똑같은 것들이 그죠? 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런 방식을 취하는 건데 이게 좀 CSM의 CD 같은 경우에 즉 이서넷 같은 경우에 다른 P도 좀 써야 되고 여기 뭐 지금 없지만 지금 뭐 X, Y, Z 컴퓨터도 써야 되는데 얘네들끼리 막 동시에 막 떠가지고 막 난리치게 되면은 이 뭐죠? 뭐 굉장히 잼이 발생하고 충돌이 발생해서 그죠? 잼 시그널 발생해 가지고 다 전송하는 거 다 중단하고 다시 랜덤 딜레이 해 가지고 또 어떻습니까? 또 전송을 해야 되는 이런 불상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동시에 2개가 알려주는 방식은 그게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뭐 어떤 게 좋냐? 예, 2개가 있으면 아무튼 한 놈씩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다. 최소한 이런 얘기죠. 그죠? 충돌 안 나게끔.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 RARP 리퀘스트는 다 똑같아. 근데 reply를 할 때 C하고 D가 지금 현재 저거예요. RARP 서버예요. 그럼 한 가지 방법이 2가지 방법인데 한 가지 방법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얘가 프라이머리 RARP 서버고 얘는 프라이머리 서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1등이고 1번이고 얘가 2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RARP 리퀘스트를 받아요. 그러면 C도 받고 D도 받죠. 둘 다 서버예요. RARP 서버예요. 근데 얘가 1등이 그러니까 대장이니까 프라이머리 서버니까 얘가 먼저 리플라이를 합니다. 그러면 D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기다려요. 근데 A가 만약에 못 받을 수 있잖아요. 못 받거나 아니면 그 프라이머리가 고장이 나가지고 응답을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재차 A번과 같이 또 한 번 RARP 리퀘스트를 또 날리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습니까? 그제서야 이제 RARP 리퀘스트를 2번째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서야 얘가 응답을 하는 RARP 리플라이를 하는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방식은 아까와 같이 동시에 2개가 동시에 그죠? 이렇게 전송하는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 일단 뭐 단점이라기보다는 얘가 만약에 이 프라이머리가 만약에 고장이 났었을 때 RARP 리퀘스트 몇 번 지금 하게 되나요? 첫 번째 먼저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응답을 해야 되는데 응답이 안 되면 또 한 번의 RARP 리퀘스트 브로드캐스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브로드캐스팅은 아무튼 이게 굉장히 값비싼 비용이 좀 높은 그런 어떤 방식이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애들도 다 받고 하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는 ARP 리플라이를 하는데 맥시멈 RARP 리퀘스트가 브로드캐스트가 2번을 받게 됩니다. 최소한 그죠? 최소한 2번을 받게 되죠. 맥시멈이 아니라 최소한 그죠? 자, 이런 방식을 피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하는 방식은 뭐냐면 똑같이 프라이머리와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가 아닌 서버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RARP 리퀘스트를 땅 때립니다. A번과 같이 땅 때리면 다 브로드캐스팅 하죠. 그러면 두 개가 다 받겠죠. 그럼 프라이머리가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애는 랜덤 딜레이를 합니다. 랜덤 딜레이 우리 저기 배웠잖아요. 그죠? 딜레이 그죠? 랜덤 딜레이를 합니다. 그래서 랜덤하게 딜레이 하고 있다가 또 얘가 또 보냅니다. 그러면은 얘는 어떻습니까? 어찌 됐건 간에 두 번은 받지만 뭐가 줄어들어요? RARP 리퀘스트는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팅 횟수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내가 이제 시험 문제에 RARP에 대해서 쓰라고 한다 그러면 반드시 써야 될 게 뭐냐면 필요성을 쓰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그 동작을 얘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개선책에 두 가지죠, 그죠? 이걸 쓰셔야지만이 드디어 한 문제에 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 쭉 그 글을 잘 써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자, RARP까지 이제 했으니까 요거 내가 다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얘기했으니까 여기 지금 여기 몇 장입니까? 6장이 끝났고요. 이제 다음에는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고는 7장에 IP가 될 것 같은데요. IP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IP가 뭐냐? 여러분 이때까지 IP 주소만 아셨는데 IP에도 분명히 아까 헤더가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헤더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게 복잡하죠? 이 IP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우리 시험이니까 시험 잘 보고 8주차 말고 9주차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